푸른 바다 위에 이건 뭘까요? 코끼리예요. 바다 위에서 코끼리를 본 적이 있나요? 동물 바다 코끼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바다에서 코끼리 본 적 있는 사람. 바로 우리나라 울릉도에 바다에 코끼리가 있다고 합니다. 짠! 어때요? 울릉도에 있는 코끼리 바위예요. 정말 코끼리의 모습을 닮았죠? 그런데 이런 바위가 다른 곳에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건 바로 우리나라 영산도의 석주대문이라는 바위예요. 이건 독도에 있는 독립문 바위입니다. 여기는 프랑스의 에트르타라는 곳이고 이곳은 하와이의 어느 해변입니다. 여긴 영국의 바닷가. 공통점이 보이죠? 여긴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바닷가. 여긴 레바논의 비둘기 바위. 정말 멋지죠? 여긴 모로코예요. 여긴 유럽의 몰타라는 곳입니다. 선생님이 보여준 이 장소들, 공통점을 찾아볼까요? 네, 맞아요. 이곳은 바닷가에 있고 돌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있어서 그 모습이 꼭 코끼리를 닮았어요. 그렇다면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바닷가의 코끼리 모양의 바위. 이런 바위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주변보다 높거나 넓게 펼쳐져 있거나 볼록볼록하거나 이런 땅의 생김새를 지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흙언덕 실험을 통해서 흙에 물을 부었을 때 흐르는 물이 흙언덕의 윗부분을 깎고 위에서 깎인 흙들이 아래로 운반되어 아랫부분에 넓게 쌓이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때 바위나 돌이 깎이는 걸 바로 이 작용이라고 공부했고 반대로 운반된 돌이나 흙이 쌓이는 것 바로 이 작용이라고 공부했습니다. 맞아요. 침식작용, 퇴적작용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오늘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코끼리 바위가 있었던 바닷가 지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닷가에는 이렇게 늘 파도가 칩니다. 모래 해안도 볼 수 있고 뒤쪽에 보이는 것처럼 돌로 된 절벽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에 가면 다양한 지형들을 볼 수 있죠? 그림을 살펴보면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이 보입니다. 튀어나온 부분에는 이렇게 구멍이 뚫린 코끼리 모양의 바위와 이런 돌로 된 절벽, 들어간 부분은 모래 해안과 좀 더 가는 모래로 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닷가에서 튀어나온 부분을 1번, 들어간 부분을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 어디에서 파도가 더 세게 칠까요? 파도의 힘이 어디에서 더 강할지 추측해 보세요. 네, 맞아요. 파도는 이렇게 바닷가에서 튀어나온 부분, 돌로 되거나 암석으로 된 부분에 더욱더 세게 칩니다. 여기에 파도의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부분 1번에는 파도가 세게 치고 강한 파도의 힘으로 바로 깎이는 침식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강하고 센 파도가 쳐서 돌들을 점점 깎아나가는 침식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번에는 아주 약한 파도가 치게 됩니다. 여기서 약하다는 건 1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파도의 힘을 덜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는
퇴적작용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퇴적작용에 의해서 파도가 자꾸 모래를 쌓아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모래 해안이죠. 오늘은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바닷가와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바닷가 지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여기는 바로 강화도의 갯벌이에요. 이 갯벌은 침식작용이 활발한 걸까요? 퇴적작용이 활발한 걸까요? 네, 맞아요. 바로 퇴적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이곳은 덕적도의 모래 해변입니다. 이곳은 침식작용일까요? 퇴적작용일까요? 네, 이곳도 바로 퇴적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이고요. 자, 이곳은 홍도에 있는 해식 절벽이에요.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 이곳은 어떤 작용일까요? 네, 바로 침식작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독도에 있는 독립문 바위. 바위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건 침식일까요? 퇴적일까요? 네, 이것도 바로 침식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이 코끼리 모양의 구멍 뚫린 바위는 이렇게 바다 위에 있던 돌이, 큰 바위가 세찬 파도를 만나면서 이 바위 부분 중에서도 약한 부분, 이 부분부터 먼저 깎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깎이다 보니까 이렇게 구멍이 나서 아치의 모양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세찬 파도가 계속 바위를 깎다 보면 약한 부분은 구멍이 나겠죠. 바닷물이 바위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두 번째는 절벽이에요. 마찬가지로 바다 위에 있는 돌. 이 돌이 세찬 파도에 의해서 점점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파도에 가장 먼저 부딪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바위의 약한 부분이 점점 깎여 나가게 됩니다. 이 깎여 나간 부분, 이것이 이렇게 절벽을 이루게 됩니다. 이건 정말 멋진 절벽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떨어진다면 정말 무섭겠죠? 바닷물이 바위를 깎아서 가파른 절벽을 만듭니다. 세 번째는 퇴적지형이에요. 자, 이런 모래해변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강 주변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강 상류에서 내려온 물. 이 물에는 흙이나 모래도 같이 운반되어 오죠? 이것들이 바닷가로 가게 되고, 또 아까 절벽을 만들면서 깎인 바위, 그 바위가 깎여서 만들어진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모래들, 그런 모래들이 파도에 의해서 이렇게 넓게 쌓이게 됩니다. 이 모래들은 강에서 운반되거나 바다에서 깎인 것입니다. 바닷물이 모래를 넓게 쌓아서 만든 것이죠. 네 번째는 갯벌입니다. 갯벌은 그냥 모래보다도 훨씬 더 가늘고 고운 흙들로 되어 있어요. 육지나 바다에서 떠내려온 고운 흙, 작은 모래들이 쌓여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천천히 파도가 들어왔다가 천천히 파도가 나가는, 맞아요. 바로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물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가를 반복하면서 진흙처럼 되게 되죠. 이렇게 바닷물이 고운 흙이나 가는 모래를 넓게 쌓아놓은 것입니다. 이런 갯벌에는 개나 조개 같은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해양 생물들의 중요한 터전이 됩니다. 오늘은 바닷가 지형 중에서도 침식작용과 퇴적작용이 활발한 곳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닷가에는 바닷물에 의해 깎여서 만들어진 지형,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지형도 있고 흙이나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지형,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진 지형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담긴 교과서 부분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공책에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며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최고!